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7월 22일 화요일 저녁 9시 49분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혼조하게 마감했습니다. 상승한 지수도 있고 하락한 지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제와 똑같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미국 증시는 주요 지수들은 양대 지수는 신고가 랠리 중이고, 이런 상황에서 혼조하게 마감하는 거는 강력한 매도세가 아니죠. 그죠? 이런 건 일단 계속해서 좋게 봐야 된다고요. 계속해서 좋게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변동성도 그죠. 혼조하게 마감했다, 어디 한쪽으로 강력하게 힘이 쏠리지 않았다, 별로 움직이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변동성도 차분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래저래 이런 점들은 미국 증시에는 흐름이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혼조하게 마감했으나 이런 것들은 좋게 보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혼조하게 마감해서 그런지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 비슷비슷합니다. 지도를 봐도 빨간색과 초록색이 다채롭게 섞여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여튼 다들 이번 주에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테슬라라든가 그죠, 구글이라든가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어제 밤입니다. 어제 이제 미국 증시는 사실 특별한 일 없이 그냥 계속해서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일단 볼 수가 있겠고요. 나스닥입니다. 그죠? 신고가 랠리 중이고, 이 급등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급등을 하지 않고 옆으로 천천히 기어 올라가고 있다라는 게 좀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미국 증시는 상승의 목표치는 나스닥이 비록 얼마 남진 않았지만, 그렇지만 차분히 잘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긍정적으로 봐야 되고, S&P도 그렇습니다. 느리지만 차분하게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변동성 측면에서도 그죠. 어젯밤에 미국 변동성 지수가 이 중요한 라인을 이제 이 턱걸이를 했죠. 턱걸이를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 자리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3월 25일 화요일에 시가 44.94 보면 될 건데, 변동성 추종하는 ETF 44.94 보면 될 건데, 어젯밤 종가가 44.86이니까 중요한 자리를 살짝 깼죠. 예. 미국 증시는 이래저래 많이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변동성도 줄어들면서 많이 안정되는 모습. 그래서 계속해서 미국 증시는 일단 특별한 위기의 징후 이런 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오늘 밤에 조금 더 보긴 봐야 되겠지만은, 일단은 어떤 이 변동성 지수 추종한 ETF 기준으로 해서 어떤 하락의 목표치는 더 열린 셈입니다. 어디까지? 여기 있는 이제 전저점까지 열린 겁니다. 변동성이 여기 아래 이 자리는 굉장히 어떤 중요한 지지선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면 이 자리가 어떤 역사적인 중요한 저점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었던 이런 짜잘짜잘한 직전 저점, 전 저점 이런 것과는 조금 다르게 될 겁니다. 하여튼 지금 만나는 이제 이 자리는 역사적 저점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이 자리 부근에 온다면은, 이 정도 레벨까지 온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미국 증시는 정말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괜찮다. 그러면서 드리는 이야기가 여름은 아니지만 가을이지 않겠냐, 가을도 여전히 덥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아직까지 안정적입니다. 다만 이제 이 엔비디아가 지금 시장의 주도주죠. 반도체 하고요, 미국에서. 엔비디아가 지금 중요한 저항을 중요한 저항을 만났죠.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 상단에 탁 맞고 이 자리를 돌파한 척 할 수 있었는데, 몇 거래일 동안 시도했는데 지금 못 넘어갔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건 이렇게 여기 자리가 좀 어떤 무거운 저항일 수 있는데, 이 저항에도 불구하고 매도세가 강력하게 쏟아지지 않는 건 굉장히 긍정적이긴 한데, 지금 이 자리에서 중요한 어떤 저항을 돌파한 척 하면서 급등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아래쪽으로 좀 꼬꾸라지거나 쉬어갈 것이냐, 이런 걸 지금 결정하는 자리였는데, 이 움직임이 이렇게 되는 걸로 봐서 일단 급등은 아닌 걸로, 그죠? 엔비디아가 급등은 아닌 걸로, 당장 급등은 아닌 걸로 일단 이런 식으로 좀 결론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도주의 힘이 빠지니까 나스닥의 상승도 조금 둔화가 될 수가 있을 거고요. 미국 증시도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제 엔비디아와 반도체 아니면 빅테크, 솔림 이런 것들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좀 완화가 되면서 다른 주식들이
조금 순환매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살짝 상승이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아래쪽으로 가는 건 아니고 상승이 요렇게 상승하다가 요렇게 상승으로 좀 상승의 기울기가 좀 둔화가 되는 국면이니까 다른 종목들이 괜찮아질 수도 있겠다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가 이제 조금 좀 둔화가 되니까 반도체 지수도 살짝 상승이 둔화가 되는 모습. 근데 상승이 둔화가 되는 거지 이게 아래쪽으로 간다라는 거 의미하는 건 아니죠. 100의 속도로 가고 있다가 80의 속도로 간다,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그죠? 여전히 방향성은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고 아직까지 강하고 상승의 목표치는 조금 더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겠죠. 그죠? 반도체와 엔비디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미국 증시 굉장히 강한 모습이고, 뭐 말씀드렸다시피 러셀 지수 이런 친구들은 이미 힘이 빠지고 있다. 러셀 지수는 여기를 못 넘어가고 있다. 그죠? 그래서 움직임이 좀 매우 약합니다. 어쨌든 꾸역꾸역 위로 올라가는 건 나스닥과 뭐 반도체와 S&P 이런 게 꾸역꾸역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채권 시장하고 외환 시장 좀 볼 건데, 어젯밤에는 미국 증시 어젯밤에 뭐 채권이나 외환 시장에는 그 미국 참의원 선거 결과가 조금 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30년물 선물 보고 계시는데, 지금 30년물 선물이 어젯밤에 올라왔어요. 그죠?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 그 한 고비를 또 넘겼다라 말씀을 드렸죠. 단기 바닥은 확인됐어요. 그죠? 위로 조금은 올라가고 있는데,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가 마디 가격이다. 이거 넘어가기 전까지는 뭐 특별히 큰 의미는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꾸역꾸역 한 고비를 또 넘어가고 있습니다. 30년물 선물이요. 그리고 유로화 강세, 달러 약세도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유로화도 일단 올라가고 있다. 계속해서 올라가는 흐름이긴 하다. 단기 바닥이 좀 굳건해진 거죠. 그죠?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달러 약세는 아직까지 좀 추세적으로 움직이고 있긴 합니다. 지금 유로화인데 요렇게 움직이고 있었죠. 그죠? 근데 최근에 이 상승의 기울기를 좀 깨면서, 그죠? 살짝 상승이 좀 둔화가 되긴 했지만 여전히 그죠? 달러 약세, 유로화 강세는 아직까지 추세적으로 지속 중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삐끗해서 고점이 낮아지면서 와장창 어딘가 지지선을 깨면은 그럼 이제 뭐 전환의 가능성 생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달러 약세 그리고 유로화 강세의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이제 달러 인덱스거든요.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해서 어젯밤에 달러 약세가 더 진행이 되면서 이 중요한 마디 가격, 중요한 어떤 지지선을 깨면서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구간은 뭐라고요? 이 구간은 바닥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 어떤 바닥 확인의 영역입니다. 그죠? 30년물 채권 보면서 맨날 말씀드리다시피 지금 이 자리를 넘어가야 뭐가 이제 반등을 하거나 뭐 하거나 그런데, 이 자리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못 버티고 또 아래로 왔습니다. 달러 약세의 추세는 좀 아직까지 좀 굳건해 보입니다. 물론 이렇게 급격하게 가던 이 속도는 좀 둔화가 돼서 요렇게 아래쪽으로 가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방향성 자체는 일단 달러 약세는 진행이 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엔화 한번 볼까 하는데요. 엔화는 이런 모습입니다. 엔화가 달러 약세라든가 하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금 일단 힘을 잘 못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엔화가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이런 강한 엔화 강세의 시절에 무슨 일이 있었죠? 주식시장의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일본 증시뿐만이 아니고 미국 증시도 이런 경우에는 좀 별로 좋지는 않았는데요. 어쨌든 지금 요런 상황입니다. 그죠? 요렇게 지금 고점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엔화 보고 계십니다. 일봉. 달러 엔 환율이죠. 그죠? 요렇게 가는 게 엔화 강세죠. 그죠? 지금은 어떤 추세적인 달러 약세로 인해서 지금 요런 식으로 지금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그런 과정 중이고, 그래서 얘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탄력적으로 이렇게 확 올라오지 못하고 여기서 지금 요렇게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일단 이 구간에 요렇게 여기서 요렇게 움직일 때까지는 괜찮다, 주식시장이 별다른 영향 없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만 이게 이제 이 레벨을 아래쪽으로 붕괴시키면은 그러면 레벨 다운이 되겠죠.
그러면 엔화 초강세 시대로 접어들면서 주식시장에 부정적일 수 있다. 그죠? 그리고 만약에 요 위쪽으로 좀 올라가면은 또 주식시장에 좀 긍정적인 영향 미칠 수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 지금 그 뭐 채권을 보나 뭐 아니면 매크로적인 어떤 이런 외환 시장을 보나, 일단 그 매크로적인 변수가 별로 주식시장에 영향을 강하게 미치는 그런 때는 일단 아닌 것 같습니다. 다들 그냥 어떤 혼조한 그런 구간 안에 있어서 주식시장이 이런 움직임들을 좀 무시할 수 있는 뭐 그런 좀 비교적 평화로운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뭐 지금 달러 약세가 좀 진행 중이긴 하다. 비록 속도는 좀 둔화됐을지라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달러 약세 그런 걸로 인해서 구리라든가 뭐 골드라든가 원자재들 흐름이 긍정적이다. 다만 뭐 지정학적 우려, 뭐 어떤 지정학적 이슈가 있는 국제유가 같은 거는 움직임이 좀 다르긴 한데, 65에서 75달러 박스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국제유가는 65달러, 75달러 박스권인데, 지금 이번에 65달러에서 반등을 했는데 70달러를 채 못 찍고 다시 아래쪽으로 와서 65달러를 지지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빠졌는데 이렇게밖에 못 올라온다고 하면은 이 좀 또 다시 아래쪽으로 빠질 위험성을 좀 생각을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65달러는 아직까진 깨지지 않은 중요한 지지선이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들 봤고요. 오늘 한국 증시는 뭐 미국 증시가 뭐 좀 긍정적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양대 지수가 다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 한동안 그 한국 증시는 평화로운 가운데 긍정적인 분위기 이어가면서 주도주와 평소에 소외되던 친구들이 하루씩 이렇게 좀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그런 순환매를 통해서 이 긍정적인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갔었는데요. 그죠? 네, 그런 흐름들이 있었는데, 근데 어쨌든 최근에 이렇게 보면,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약한 친구고 강한 친구고 할 거 없이 다 같이 빠졌습니다. 오래간만에 조금 변동성이 조금 커지는 그런, 모든 주식이 다 빠지는 그런 좀 하락하는 모습, 그런 어떤 하락장의 전형적인 모습이 좀 나타나긴 했는데요. 근데 뭐든 한 번, 두 번 뭐 이 정도는 좀 괜찮을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이 글쎄요, 뭐 코스피는 뭐 일단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442란 자리가 워낙 무거운 저항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코스닥은 뭐 이 정도 움직임은 아직까지 뭐 괜찮다. 이 뭐 5일선의 각도라든가 어떤 상승의 각도가 아직까지 좀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 한 번 이렇게 빠지는 건 좀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말씀드렸다시피 뭐 가을이다, 뭐 아니면 뭐 현금 비중을 늘리든 뭐 어떤 뭐 보수적인 대응,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만은, 일단 정석적인 대응은 뭐냐,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이렇게 한 번 빠지는 건 눌림시 매수로 접근하는 게 맞죠. 이런 거 한 번 빠지는 거는 다음번에 또 오를 수 있어라고 생각하고 일단 매수로 받는 게 좀 정석적인 대응이긴 합니다. 다만 요즘에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평상시보다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확인하고 진입하는, 뭐 분봉이 뭐 최소한 뭐 분봉상에서 어딘가 매수세 양봉을 좀 보고 나서 좀 진입을 하는 그런 좀 보수적인, 그나마 좀 조금이라도 좀 더 그 보수적인 그런 게 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한 번 정도 빠지는 건 뭐 그럴 수 있다, 눌림시 매수로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뭐 풋옵션 입장에서도 사실 그렇게 바닥이 강력하게 다져지진 않았고, 그래서 한 번쯤 뭐 튀어오를 수 있긴 있는데, 풋옵션도 지금은 풋옵션이 추세적으로 살아나고 뭐 일단 그런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 한국 증시는 강세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요즘에 흐름이 너무 좋아서 그런지 아무튼 오늘 하루는 모든 걸 다 팔아제끼는 뭐 그런 날이 됐습니다. 아무튼 뭐 아직까지 코스피도 기간 조정 중이고, 코스닥은 뭐 가격 조정이라고 뭐 볼 수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일단은 뭐 양대지수 지금 조정이 좀 나타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게 하락 추세로의 전환, 그런 이야기 하기는 그렇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눌림시 매수가 정석적인 대응이다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이 환율은 원달러 환율인데 이 자리가 중요한 지지선이죠, 그죠? 지금 지지력을 좀 확인을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긴 합니다.
이날 5월 7일 수요일 날의 시가가 중요한 자리입니다. 1378원. 1378원 요 자리를 지키면은 계속해서 일단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78원 아래쪽은 바닥 확인의 구간, 그죠? 78원 돌파 한착하면은 좀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환율이 어딘가 지지력을 자꾸 확인하는 거는 주식시장에는 좀 부담스러운 소식일 수 있죠, 그죠? 이런 게 아침 저녁으로 싸늘해지는 그런 가을의 모습, 뭐 요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덥다, 아직까지는 뜨거운 계절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한국 증시는 다 빠졌다. 강한 친구나 약한 친구나 막 골고루 다 빠졌습니다. 주도주나 주도주가 아닌 소외되던 친구들이나 다 빠졌다라는 거고, 그렇지만 아직까지 다 전반적으로 막 그렇게 우려할 상황은 아닙니다. 주도주는 그냥 이제 뭐 상승 탄력이 좀 둔화가 되어 있는 좀 답답한 뭐 그런 기간 조정의 구간 뭐 그런 거고, 삼성전자 같은 친구는 오늘 한 번 정도 빠졌지만 그럴 수 있는 자리입니다. 아직까지 상승 목표치는 제대로 터치는 아직 안 했다고 봅니다. 한 71,400원 정도, 그죠?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그까지 상승 목표치는 아직 조금 더 남아있는 것 같고, 조금의 더 상승 여유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죠? 최근에 한 일주일가량 삼성전자 많이 올랐었는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만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짝 조정이 나왔고 눌림시 매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른 거 특별한 거 없죠, 그죠? 하여튼 오늘 한국 증시 전반적으로 다 빠졌는데, 하여튼 평상시 소외되던 뭐 2차전지 대표적으로 에코프로, BM 이런 친구들 중요한 자리라고 말씀드렸죠. 중요한 자리를 이번 주에 지난주에 돌파 한착을 했었는데 조정 나올 만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자리를 아직 깨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켜야 될 자리는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특별한 문제는 없다. 눌림시 매수, 눌림시 매수, 눌림시 매수, 아직까지는 유효한 그런 자리입니다. 아직까지 한국 증시 강세는 끝나지 않았다. 제약바이오도 알테오젠 같은 거, 그죠?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잖아요, 그죠? 레벨업을 했던 그 자리. 하도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 이 정도 나오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지난번에 돌파한 착했던 이 레벨업 했던 이 자리를 깨지만 않으면 뭐 문제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여튼 오늘 다 같이 빠지긴 했는데, 그다지 한국 증시에 막 심각한 일단 그런 문제는 아직까지는 잘 보이지 않는다. 당분간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뭐 다른 나라들은 뭐 계속해서 일단 긍정적, 중국 증시 특히, 그죠? 잘 나가고 있네요, 그죠? 상승 목표치 여기 끝자리까지라고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일본 증시는 오늘 그죠? 개장했네요, 그죠? 답답한 흐름이나 뭐 아래쪽으로 빠질 생각은 없다. 하여튼 잘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뭐 계속해서 뭐 긍정적으로 일단 봐야 되겠죠. 유럽 증시는 조금 상승 탄력이 좀 요즘에 좀 많이 빠지고 있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고점도 슬슬 낮아지고 있고, 다만 아래쪽에 지지선들이 워낙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큼 빠진다 하더라도 추세적으로는 상당히 강한 이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도 살펴봤고,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저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